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꽤나 늦은 결혼을 했던 저였는데요. 그만큼 늦게 만난 짝이었기 때문에 정다운 한 쌍의 비둘기처럼 저는 늘 남편과 행복하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제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 신우와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시어머니가 계셨네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인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친동생, 그러니까 남동생을 자기 사위 삼고 싶어 하셨어요. 겹사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꿈꾸시던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었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막말로 신우랑 제 동생이 눈이 맞아 겹사돈을 하게 되었다면 그건 그거대로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이나 하겠지만 제 동생은 털끝만큼도 신우이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녀가 포기를 못하고 나중엔 비상식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그런 말까지 듣고 저는 이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연애할 때는 콩깍지 때문에 몰랐던 건지 그런 찌질한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 조짐이 있었다면 이상하리만큼 자기 동생 칭찬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아니, 신우가 잘난 구석에 있어 자랑을 하거나 칭찬을 한 거라면 이 남자 뭐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생긴 게 예쁘다고 말했거든요. 내 동생은 내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얀 게 나는 우리 엄마가 인형을 낳은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인지 커서도 쫓아다니는 놈들이 많았는데 에휴, 말도 마. 내가 그놈들 쫓아서 시험 기간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 뭐래, 무슨 말을 그렇게 과장되게 해? 그렇게 예쁜 여동생 사진 좀 보자.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그래? 사진? 당연히 있지. 잠깐만, 자기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 그렇게 남편은 저한테 자기 동생 사진을 보여줬고 제가 하는 일이 광고 쪽 일이라 사진을 보면 대충 아는데 남편이 보여준 사진은 보정이 가득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 완성된 사진은 정말로 무슨 여자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예뻤는데요. 오빠가 자기 동생 예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에이, 보정이네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넘겼어요. 그냥 건조하게 정말 예쁘네. 나중엔 실물도 한번 봐야겠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실물은 더 예쁘다며 저더러 모델 필요하면 소개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놀고 있는 예쁜 동생이 안타까워 남편이 일부러 저러나 싶었어요. 솔직히 추천할 만큼의 몸매나 비주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괜히 자기 동생 사진 보고 제가 질투한다고 생각할까 딱 거기까지만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제 동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제 동생이 좀 잘났거든요. 저도 공부를 잘한 편이었는데 제 동생은 그런 저보다 훨씬 잘했고 일찍 회계사로 자리를 잡는가 하면 어디서 뭘 공부했는지 서울의 똘똘한 아파트도 자기 힘으로 장만했는데 그래서 제가 동생 아파트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동생이랑 저는 4살 차이로 제가 먼저 독립해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비가 적지 않았고 동생도 아파트를 사서 독립하면 공과금을 각자 내고 있으니 같이 살면 이래저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생이 먼저 제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 상환의 일부를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도와줬는데 이러니 저러니 서로 윈윈하기 위해 함께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도 둘이 같이 있으니 안심이 된다고 하셨는데 반찬 보내주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혼자가 아니니 덜 걱정이 된다며 반기는 눈치셨어요. 거기에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받으면서 고급 세단까지 받은 동생이었는데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니 제 성격상 그건 못하겠더군요. 너무 낯간지럽잖아요. 그래서 대충 직업은 회계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동생이 회계사라는 말에 남편 눈이 왕방울만해졌어요. 뭐? 회계사? 그런데 왜 여태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해야 해? 걔가 내 아들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자랑스럽잖아. 능력 있는 동생이 있는데. 글쎄, 난 한 번도 내 동생이 회계사라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나 같으면 몇 번이고 내 동생 대단하지 않냐고 자랑했을 텐데. 솔직히 그게 왜 자랑할 거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자기랑 달라서 동생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 우리 각자 알아서 잘 살자는 주의거든.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부딪히지 않지.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특이하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이 해주신 거야? 남매 같이 지내라고? 아니, 그것도 동생 거야. 내가 오피스텔 살다가 관리도 비싸고 공과금도 비싸다고 하니까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어차피 30평이라 집도 넓으니까. 같이 쓰고 나는 대출금 일부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어. 남의 집보다는 편하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야, 진짜 알면 알수록 자기 동생 대박이다. 여자친구 있대? 몰라, 말했잖아. 관심 없다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무슨 누나가 그래. 누가 보면 친누나 아닌 줄 알겠다. 에이, 안 되겠다. 나라도 우리 처남 챙기고 잘 지내야지. 형 같은 배영, 어때? 저는 그때까진 살가운 성격의 남편이 오지랖을 떠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의 인사 및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서로의 집을 가게 되었는데 남편도 그랬겠지만 역시 신우가 궁금했어요. 하도 예쁘다고 하니 실물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보정된 사진은 순 거짓말이었는데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보던 모델들처럼 날씬하지도 않더라고요. 살짝 통통한 스타일의 이목구비는 예쁜 것 같았는데 남편 말대로 피부는 하얗고 관리를 잘하는 건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반인 기준이었고 모델이나 연예인에 비하면 비교 대상도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신우는 정말 지가 뭐라도 되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기분 나쁘게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보다 무려 6살이나 어렸는데 자기가 그러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을까요? 저도 사회생활이 몇 년이고 조직생활이 몇 년인데 그런 신우 눈빛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저도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한 한성가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가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해버렸는데 결혼한 후에도 신우가 혹여 소위 말하는 신우의 짓을 한다면 그때는 저도 참지 않고 참교육을 시켜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진 남편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우 때문에 제가 이혼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엉뚱한 곳에 시작되었죠. 남편한테 들으셨는지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제가 아닌 제 동생에게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아들을 정말 잘나게 키웠다는 등 제 동생 얘기만 한참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저 예비사돈이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로 알아듣고는 대충 넘기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혹여 딸인 제가 서운해할까 염려가 되었는지 저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딸도 신경 많이 써서 키웠습니다. 얘가 워낙 눈이 높고 까다로워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도통 누굴 만난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양서방을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우리 양서방이 보니까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참 다정하더라고요. 라고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자 또 그 소리가 좋았는지 시어머니는 바로 싱글벙글해서는 이번에는 자기 아들 자랑을 하기 바빴는데요. 참 단순한 분이셨죠. 네, 저희 아들 참 성격 좋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죠.
지 아빠가 워낙에 무뚝뚝해서 저는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도 잘 챙기고 사나이인데도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섬세한데 아마 장인 장모한테도 잘할 겁니다. 소영아, 너 시집 잘 가는 거야. 라며 저더러 남들보다는 늦었지만 남편 복은 확실히 있을 거라며 호언 장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 역시도 제가 시집을 잘 간다기보다 남편 성격이 좋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결혼도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저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어쩌다 보니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별 다른 호감이 없어 그만 만나려 했는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만남 이후부터 꾸준히 저에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처럼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연애할 때도 그런 남편의 성격은 저에게 늘 호감 그 자체였어요. 저는 나이에 비해 남을 배려하기보다 제 위주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 자체도 결국엔 더 뛰어나지 않으면 도태되고 나중엔 회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면으로만 발전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품어주는 넓은 마음이 있는 남편이 저는 좋았어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저인데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 하지 않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기도 결혼이 급했겠죠. 그러니 저한테 무조건 잘 보이려 노력했을 거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홀랑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연애 인연은 어떻게 보면 참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이벤트를 좋아하는 남편 덕에 추억도 많고 소소한 데이트부터 시작해 해외여행까지 연애 기간 내내 좋기만 했는데 그러니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재미있겠다 생각하게 되어 늦은 결혼이지만 하기로 마음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고 지금도 천치의 한이 상견례 때 신우가 제 동생을 보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쐈는데 그걸 해석하기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였네요. 제 동생 역시 그렇게 신우가 추파를 던져도 아무런 생각이 없을 만큼 신우한테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럼 자기도 자존심이 상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다 별 볼 일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 동생한테 반해버린 건지 그렇게 제 동생을 자기 짝으로 점찍어 놔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상견례 때는 그저 회계사라고 하니 사돈 총각한테 관심이 생겼나 그 정도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역시 제 동생을 자기 사이로 삼을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걸 알았을 때는 물이 엎어진 후였는데 결혼 전에는 상견례 이후 아무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아니 보통 상견례 때 사돈 총각한테 꽂히는 일이 흔한 일인가요? 그러니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엔 이 인간들의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도 안 되는 걸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동생 아파트에 살다 결혼하면서 나왔는데 그 집에 신우를 들어가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처음엔 사돈지간이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 어떠냐고 하더니 그러다 둘이 좋다고 하면 그냥 둘이 거기서 살라고 해도 되지 하며 괴담을 늘어놓았는데 저게 딸 가진 부모가 할 소린가?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잖아요.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사돈총각 혼자 사는 집에 사돈처녀가 들어가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단칼에 잘라버렸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만들면서 계속 제 동생을 신우랑 엮으라고 하셨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동생 사는 아파트 위치가 너무 좋다느니 자기 딸이 하도 철이 없어서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하고 싶은데 또 혼자 내보내려니 걱정이 된다며 제 동생 아파트가 딱이라느니 그냥 기승전 제 동생 집에 자기 딸을 살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결혼 후 알게 된 신우의 인생 가치관은 저와 100% 맞지 않았는데요. 신우는 같은 여자로서 쉴드를 쳐줄 수 없는, 한마디로 답이 없는 구제불능이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고 싶어 했는데 자기는 외모가 되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들이 어리석게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구린 건 생각도 않고 능력 좋은 남자 하나 잡아 시집가서 편하게 놀고 먹고 싶어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동생이라니 저는 그 점을 절대 간과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뭐 둘이 눈 맞고 서로 좋아서 그런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제 동생도 신우 같은 여자 타입 싫어하거든요. 아니, 요즘도 저런 생각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긴 하나요? 하지만 신우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딸을 가르칠 생각은 없고 모전자전이라고. 그래,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돼. 어차피 여자가 능력 있어 봤자 그건 한때지. 애 낳고 살림하면 이대 나온 여자나 고졸인 여자나 다 똑같아. 안 그러냐? 대신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 여자 팔자가 변하는 거지. 오죽하면 옛말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하겠냐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며 남편과 무슨 7, 80년대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당 그 자체였어요.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도 제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제 연봉에 대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리는 달에 얼마를 버나?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그 뭐냐, 광고회사 다닌다고? 그거 돈 많이 주니? 아, 글쎄요. 그래도 남녀 차별하지 않고 능력 있으면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재밌기도 하고 저는 적성에 맞아서 8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 8년이면 돈도 많이 받겠네. 그치 여보? 나는 그렇다. 요즘은 여자들도 다 능력이 있잖아. 나는 신식인 사람이라 며느리도 자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애 낳으면 그 애도 내가 다 키워줄게. 그러니까 너는 네 경력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일해라. 얼마나 멋있니? 일하는 여자. 나는 다시 태어나면 너처럼 살고 싶다. 나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그게 한이야. 이 사람이 새 식구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해. 아가, 우리는 너한테 시집살이 뭐 그런 거 시킬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라. 나는 네가 일을 하든 집에서 살림을 하든 상관없어. 대일 장소만 나와라. 그럼 너는 네 할 일 다 한 거야. 어머,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장소만 나오면 할 일을 다 했다니?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우리 아들만 쎄 빠지게 일하라는 소리야? 맞벌이 해야지. 이렇듯 저한테는 무조건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딸 입장에서는 저리 다른 말을 하니 정말이지 인간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다니. 무슨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자기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저런 말을 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느낌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필 제 동생과 연관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솔직히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시어머니와 신우라도 그 대상이 제 동생이 아니라면 크게 관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살면 그만이고 단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는데요. 만에 하나 신우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해서 제 올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아무리 소 닭 보듯 하는 동생이라 하지만 작정하고 내 동생 등골 파먹겠다는 올케가 있다면 그건 절대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 그러셨잖아요. 자기 아들만 쎄 빠지게 고생하냐고요.
그러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헛소리를 했어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면 조건 같은 건 다 필요 없다며 이미 제 동생도 신우를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눈에나 예쁜 동생이지 다른 남자들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건 거의 병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자기는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남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요즘 남자들도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하고 선호해. 그뿐이야? 대화 수준이 맞아야지. 내 동생이 아가씨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왜 여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적어도 엄마한테나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제발 갖다 붙이지 마. 왜 엄한 내 동생을 건드려? 아가씨 좋다는 남자들 많다며.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해. 이렇게 쏘아붙이듯 말했는데 남편은 제 말에 원래 이런 여자였나며 제가 자기 동생을 질투하는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야, 내 동생이 처남한테 시집가면 자기 시누이집 장난 아니겠다. 그래, 그런 집에는 내가 내 동생 절대 시집 못 보내지. 알겠어. 라고 대도 않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진심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자 벼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젠 제 동생이랑 엮지 않겠다고 하던 남편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기 엄마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글쎄 제 동생한테 저 모르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그 동네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니 당분간만 누나가 쓰던 방을 빌리겠다며 원한다면 월세도 내겠다고 했다는데 신우가 그 동네에 이사를 가야 할 이유는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동생을 꼬시기 위해 그 동네, 아니 그 아파트에 가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월세를 낸다고요? 누가요? 저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이 나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평소 동생한테 아쉬운 소리는 해본 적이 없던 저라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제가 최대한 화를 누르며 동생에게 물었는데 그나마 제 동생이 알아서 처신을 잘했더군요. 뭐라고 하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형 여동생인데 너무 웃기잖아. 누나랑 있을 때야 서로 사돈지간이지만 그 여자랑 나는 남 아닌가? 그래서 나는 불편하다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매형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동생은 그 와중에도 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제가 매형이랑 다투기라도 할까 매형한테 대신 말 좀 잘해주라고 전화를 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신우가 왜 자기네 동네를 이사를 와야 하냐고 의아해 하더군요. 거긴 정말이지 주택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숨기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매형이 너를 자기 동생이랑 엮고 싶어 한다고, 그 동네에 신우가 이사 가야 할 이유 따윈 없다고 제대로 말해줬는데 다음에도 매형이 그런 헛소리하면 매형 안 보겠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수치심 같은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밀려왔는데요. 제 동생의 거절이 꽤나 서운했는지 그날 남편은 뭘 잘했다고 술을 왕창 먹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되려 화를 냈어요.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거더라고요. 어쩜 니들은 남매가 똑같이 매정하냐? 니들은 니들만 잘났지.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어. 내가 매형인데 지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면 돼? 지가 잘나가는 회계사면 다야? 막말로 회계사도 사자 직업인가? 가만 보면 지가 무슨 변호사, 검사, 의사라도 되는 듯이 설쳐.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재수없다니까? 진짜 없던 정도 다 떨어진다. 니들 남매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저렇게 말하고 거실에 대자로 뻗었는데 정말 가지가지 하더군요. 잘났지. 잘났으니까 그렇게 내 동생이랑 네 한심한 여동생 엮는 거 아냐? 정말 어이없다.
이제 내 동생 싸가지 없고 재수없는 거 알았으니까 제발 좀 껄떡거리지 좀 마. 니네 가족들한테도 전해. 내 동생 그만 탐내라고. 야, 탐? 웃기고 있네.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가져. 이 인간이 말이야 예의가 있어야지. 내가 윗사람인데 지가 그러면 돼? 그럼 걔가 못 그럴 이유는 또 뭐야? 걔도 싫으니까 싫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윗사람이면 싫어도 좋다고 해? 너는 그러니? 이거 봐봐. 내가 2살이나 많은데 계속 너라고 하지? 니들 남매는 가정교육이 문제야. 여기서 더 해봐. 그땐 진짜 가정교육 누가 잘못 받았는지 내가 만천하에 다 까발릴 테니까. 너야말로 이런 찌질한 인간이었니? 아니, 도대체 왜 네 동생을 내 동생이랑 못 엮어서 안달인 건데? 저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평소 술 먹은 사람이랑 대화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주관을 갖고 있던 저였는데 그때는 저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기억을 하던 말던 저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면 나는 너랑 못 산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제 비위를 잘 맞추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어떡하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는 제가 이미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결혼하고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시기였죠. 남들은 신혼이라고 좋아 죽을 때라고 하는데 저는 실망해 죽고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짜증이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꾸 얼굴 보면 좋지 않은 감정만 생기니 당분간 떨어져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짐을 싸서 동생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고 쫓아왔더군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가 집을 나가냐며 이번에 저더러 버르장머리가 없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저지만 제 동생도 꼭지가 돌았어요.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다시 해보라고 제 동생이 소리쳤는데 저도 살면서 동생의 그런 훤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 누나인 제가 이 정도인데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대로 밀리긴 싫었는지 이젠 제 동생한테 한 소리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놈도 말이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나랑 누나가 결혼했으면 나도 가족이고 내 동생도 가족인데 가족끼리 사정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넓은 아파트 같이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본다고 하지도 않고 딱 잘라 거절을 해. 매영, 저 다 알아요. 매영 동생 사정 같은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매영은 누나랑 결혼했으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영 동생이 왜 가족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아직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여자친구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영 동생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뭐? 내 동생이 어디가 어때서? 예쁘잖아. 매영 눈에는 그런가 보죠. 근데 요즘 그 정도인 여자들 제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생긴 것도 보지만 생각하는 것도 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첫눈에 알았어요. 매영 동생 딱 청소년 수준이던데. 그런 여자를 제가 어떻게 만나요? 뭐야? 너 이 자식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내 동생이 수준이 떨어진단 소리야? 네. 사람이 자기랑 맞는 사람을 만나야죠.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그야 처남이 능력 있고 잘났으니까 그렇지. 아니, 오빠가 좋은 남자한테 여동생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엄마도 처남이 너무 마음에 든대. 아니, 내 동생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아? 걔가 생긴 건 좀 까탈스럽게 보여도 속은 안 그래. 그리고 걔는 뭐 언제까지 저러고 놀아? 우리 엄마 아빠 노후도 생각해야지. 이건 누나랑도 연관 있어. 처남이 내 동생 좀 잘 데리고 살잖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 수준? 그래, 못 미칠 수 있지. 내가 집에서 공부하라고 할게. 얘는 안 해서 그러지? 또 하면 잘해. 그리고 이건 내가 같은 남자고 형이라서 알려주는 건데 너무 잘난 여자 만나지 마. 그럼 피곤해.
나 봐봐. 누나가 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 줄 알아? 매형이 이러니까 그렇죠. 나도 매형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우리 누나 절대 시집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동생도 만나줘. 요즘은 겹사돈 많이 한대.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누나한테도 잘하고 장인장모한테도 잘하고. 정말 저 인간이 제정신인 게 맞는 건지 저는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술이라도 먹고 와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맨정신에도 저딴 말을 말이라고 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딱 정해졌는데 제가 저 인간이랑 같이 살던 집에는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상대할 것도 없다고 동생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켰는데요. 제 동생은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다며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경찰은 또 무서웠는지 그날은 주랭랑을 쳤는데 어찌나 급했던지 핸드폰도 놓고 갔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릴까 생각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을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전화를 받았고 남편이 저런 미친 짓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이지 그걸 저랑 제 동생이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너 어디니? 너 지금 당장 엄마한테 돈 500만 원만 보내라. 지금 그 돈 아니면 엄마 죽게 생겼어. 사람들이 쫓아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네 아빠가 지금 집에 없으니까 망정이지. 엄마 딱 죽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그러게 니처럼 좀 빨리 꼬드겨 보라니까 왜 이렇게 꿈뜨는 거야? 니처럼만 우리 여울이랑 잘 맺어주잖아? 그럼 이거 다 한 방에 끝나. 너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너 엄마 말 듣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한테 듣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는데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안 뒤져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 비밀번호는 이미 제가 알고 있었고 그 핸드폰에 담겨진 내용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가득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제 동생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던 데에는 나름 이유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가 저지른 빚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연관이 되어 꽤나 급한 상황인 것 같았죠. 한마디로 자기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위가 필요했는데 그게 제 동생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 상견례 때도 곧 자기 식구가 될 저보다는 자기를 구제해 줄 거라 믿었던 제 동생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건데 겹사돈을 맺기만 한다면 볼모인 누나가 있으니 제 동생이 자기랑 자기 딸 빚을 안 갚고는 못 베길 거라고 생각한 듯 남편을 달달 볶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 남편에게도 제 동생과 자기 딸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일부 빚은 네가 갚아야 한다고 협박 같은 메시지도 보내왔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이 협박에 벌벌거렸을 남편을 생각하니 더 짜증이 났는데 이런 인간을 제가 늦게 만난 제 평생의 짝이라 믿었던 과거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너는 사람 보는 눈도 그렇게 없냐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당장 제 머리채라도 잡아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그 사람들의 빚은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이었는데 남편 핸드폰에 남겨진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니 대충 일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신우가 생각 없이 소액 대출을 받아 쓴 모양이었고 거기에 시부모님 카드까지 가지고 나가서 쓰는 통에 그것들이 모여 꽤나 큰 빚이 된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카드값을 시아버님 몰래 해결하려던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그게 무섭게 불어나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폭탄이 되었는데 신우도 시어머니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더는 대출도 불가능한 모양이었어요. 당연하죠. 돌려막기도 끝은 분명히 있잖아요. 더욱이 그 어떤 대책도 없던 모녀들은 믿을 게 자기 아들이자 오빠 그리고 꼭 꼬셔서 자기들 빚을 갚아줄 제 동생밖에 없었는데
이미 최악의 상황임에도 여기서 더 웃긴 건 신우였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카톡 같았는데 세상에나. 자기가 시집만 잘 가면 남편 몰래 그 빚을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고 남편더러 일단 급한 불은 꺼달라고 조르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시집이고 남편 몰래 빚을 한 방에 갚나요? 정말 대가리에 똥만 찬 게 분명했는데 아직 시집도 안 갔으면서 벌써 지 남편 등이나 쳐먹을 생각을 하다니 저는 그런 애가 제 동생을 넘봤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죠. 물론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갈 제 동생도 아니었지만 우리 남매를 만만하게 본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어요. 끝을 내더라도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끝을 내야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일단 그것도 회사로 보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자기 핸드폰을 찾으러 온 남편에게 나는 당신들이 꾸미려 했던 계략을 다 알았다며 너무 소름 끼친다며 내 동생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랑은 못 살겠다고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닥달했는데요. 그러자 이 인간이 벌벌 떨면서 아니라고 자기도 피해자라며 자기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고 이렇게 이혼당할 수는 없다며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빌더군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제가 참작해줘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런 인간이랑 더 살아봤자 나만 피보는 게 불보듯 뻔했는데 이런 위기의식까지 더해지니 저에게 이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이미 저랑 모든 걸 함께 본 동생은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답이라며 아는 사람 통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요. 변호사까지 선임해 이혼 소장까지 보내니 남편은 똥줄이 탄 멍멍이처럼 이번엔 자기가 자기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고 헛소리를 했어요. 아니, 진작에 그럴 용기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이젠 내가 네가 싫어져서 더는 같이 못 산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죽어야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냐며 징징 짜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우는 게 세상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건 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자기가 불리할 걸 알았는지 남편은 알았다며 합의 이혼하겠다고 만나자고 했는데요. 순순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는 않을 줄 알았지만 약속 장소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급해서 그랬다며 용서해 달라고 빌었는데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택한 것 같았어요. 어떡하든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심산이었죠. 그래서 저는 보란듯이 사람 시선 생각지 않고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잘 됐다며 더 큰 소리로 그 인간들이 저한테 했던 만행을 떠벌렸는데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느니 겹사돈이라는 단어를 자기는 처음 알았다느니 무서운 아줌마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모멸감에 소리를 버럭하고 질렀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입 조심하라고 어찌나 큰 소리로 떠들었는지 그 카페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까지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할 거고 위자료 다 청구할 거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위자료 주긴 또 싫었는지 그 다음 바로 킥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그렇게 저는 반년도 못 살고 이혼녀가 되었어요. 사실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그 무서운 사람들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저한테는 더 컸는데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냐고 저희 남매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아마도 속이 상해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짜증은 났어도 힘들진 않았거든요. 든든한 동생이 옆에 있으니 혼자 끙끙 앓지도 않았고 그 쫄보 남편이 단순해서 이혼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몰래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 애들을 그딴 식으로 이용하려 했냐고 한바탕 뒤집어 놓았다고 들었는데요. 하필 결혼한 직후
저희 집에서 선물을 보낸다고 시댁 주소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난리통에 시아버님도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 집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더 소름은 시아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이혼당한 사실도 모르고 계셨다 했는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실을 알게 되니 혈압도 안 좋은 시아버님이 결국엔 화를 못 이겨 쓰러지고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저한테 와서 아니라고 한 번만 거짓말을 해달라고 사정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왜 그런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을 하냐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저는 너는 사람도 아니라며 인정머리 어쩌고 하더니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참지 않고 모욕죄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이혼 후 걸려오는 남편과 남편 가족들 통화에는 늘 녹음을 하고 있던 저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혼에 중요한 역할을 한 데다 이혼 후에도 이리 전화해 욕을 하니 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라 더 힘을 써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돈 때문에 죽겠는데 전화 한 통에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얹게 되었고, 그야말로 죽겠다는 듯 죽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남편이 정말로 받을 거냐고 묻더군요. 그럼요. 제가 욕을 먹었는데 법원에서 받으라고 한 돈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강력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드셨을까요? 아니, 애당초 자식을 왜 그렇게 키워서 자기 인생까지 나락에 빠뜨리시는 건지 제가 지나고 보니 인생 공부를 아주 비싸게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아마도 자식을 낳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자식 때문에 나락에 빠지는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인생을 저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큰 세상에 나가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불확실한 연애나 결혼 같은 것보다는 확실한 성공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거기에 동생은 작년에 결혼해 저도 신우가 되었는데요. 올케는 나이는 어리지만 참 지혜롭고 밝은 기운이 가득한 사람이라 제가 불만 가질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가끔 올케를 보며 집안에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싶은 때가 있기도 했는데, 올케가 오면 집안 전체가 아주 웃음소리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행복한 가족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젠 저만 잘 살면 우리 부모님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2달 전에는 아예 본가로 들어와 엄마 아빠랑 살고 있어요. 비록 출퇴근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동생보다 더 많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생각이거든요. 대신 동생은 저처럼 되지 말고 신혼의 재미도 마음껏 누리며 오래오래 예쁜 가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스스로 이혼한 건 제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아닐 테니 제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다른 부모를 생각하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결국 저랑 결혼했던 그 남자는 자기 동생과 엄마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그 빚 갚느라 개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배신감에 더는 못 산다고 집을 팔아 호련히 떠났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시아버님도 그런 결정을 하셨나?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효자인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 엄마 대신 저한테 1,000만 원 위자료까지 해줬는데요. 그러니 가진 것도 없이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꾸역꾸역 갚고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 인간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지금은 그 인간도 헛고생 그만하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길 조용히 바라봅니다. 물론 그러려면 그 문제에 모녀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그것도 그 남자 팔자니까 알아서 하겠죠. 저는 그냥 제 인생이나 잘 살려고요. 이상 제 말도 안 되게 짧았던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겹사들을 노렸던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에는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만나지 않길 바라는 바인데요. 앞으로 있을 제 미래에는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만 함께하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나쁜 인연은 다 피해가시고 좋은 인연만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